연방 국무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2주 내 한국을 다녀온 호흡기 질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주가 유관순 열사와 3.1운동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민 유권자 수가 2,300만 명으로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지역이 상권 간판을 교체하고 아마존 임대를 체결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린 데 이어 연방 국무부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는 사전 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는 여행 금지 순입니다. 한국이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단계까지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나 지역은 56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입국 통제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2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몰디브, 베트남, 중국 산둥과 라오닝성 등 여러 국가들은 대구, 경북 등에서 입국했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중단시키는 등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경보에 따라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봄학기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연기한다 공지했고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 캠퍼스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학과장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요청문을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교무처장에게 검토를 받고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이외에도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들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최대치를 갱신 중인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누그러지길 바랍니다. 미 보건당국이 한국을 다녀온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다녀온 사람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간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환자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에게만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중국 외에도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데에는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첫 코로나19 감염자인 이 환자는 검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며칠간 검사를 받지 못하다 결국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19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데도 입원해야 할 만큼 폐 등 하부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국과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검사법을 수정하고
주와 지역 보건연구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기 전 거쳐야 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현재 이런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검사가 신속해지고 수백 개의 테스트 키트를 주 지역 보건연구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타스크포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선 미국의 현재 상황과 대처 방안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대응팀 지휘관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국 내 발병자는 15명에 불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did, and it turned out to be a very good thing. And the number one priority from our standpoint is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really in the world, right here. 현재 롱아일랜드 나사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 83명을 자가격리시키고 서포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로 30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요청한 25억 달러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잘 씻고 연어 독금과 같이 항상 청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 등에 대해 여행이나 입국 제한 등은 적기가 아니라고 답했지만 적절한 때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운동에 대해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 김 의원과 존 리우 의원이 해당 교육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인권운동과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0 years ago at the age of 17, but 101 years ago, it was her sacrifice, it was her dedication to liberate Korea on March 1st of 1919 that led to the ultimate liberation of South Korea.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미국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리더십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큰 교훈을 얻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고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또 패스되고 또 각 공립학교에서 우리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 한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자기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해 1월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해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한 이후의 소식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2일 나소 카운티 인권위원회에서 유관순상 수상식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유관순 전기 독후감 수상자 2명을 선정해 2,000불 상당의 장학금과 천안시의 후원을 받아 한국 여행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부정 취득하거나 귀화한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전담 수사기구 시민권 박탈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서비스국이 LA 시민권 부정 취득 단속 전담반을 내부 조직으로 설치한 적은 있지만 연방법무부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에 나서기는 이번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시민권 박탈 부서는 앞으로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테러리스트와 전쟁 범죄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기타 사기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일반 귀화 이민자들까지 색출하게 됩니다. 미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이민국 적발 사례는 46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이민자들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권 부정 취득 사실이 확정될 시 시민권이 박탈은 물론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의 10%가 귀화 시민권자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1월 대선 투표 가능한 유권자 중 귀화 이민자는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2,300만 명입니다. 센서스 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퓰리서치 센터에 집계된 이 통계는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의 손에 달렸다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인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에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선을 비롯하여 각급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권자로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에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대선 투표를 보면 이민자 투표율이 미국 태생 유권자보다 12% 낮았지만 아시아계 시민자의 투표 참여율은 52%로 미국 태생 시민자보다 45% 높았습니다. 이번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과 반이민 정책을 내놓은 이 시점에서 이번 통계는 큰 의미를 둬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한 예로 뉴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라커스테가 발표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뉴저지 인구 140명이 타주로 이주를 했고 해외에서 뉴저지로 이주한 이민자만 93만 5천여 명 이상 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의 오너가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이곳에서 이민자들이 바로 서고 뿌리내려 나라를 위해 본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퀸스 플러싱 주변이 간판 교체로 새 단장을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 애마존이 퀸스 지역에 30만 스퀘어핏 업무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퀸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리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에서 경제개발지원금 22만여 달러를 받은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이 지난 10월부터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인 상권이 많은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간판 교체 작업으로 현재 11개 업소가 간판 교체를 진행했고 4월까지 45개 업소가 간판이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역은 노던 블러버드와 루즈벨트 사이의 업소들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빌딩 간판 단속에 적합한 간판 제작은 물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퀸즈 지역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퀸즈 미더빌리지에 있는 렌털 플라자에 있는 30만 스퀘어피트의 업무 공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보도드린 퀸즈 지역이 간판 교체와 더불어 지역 상권이 부활하고 퀸즈의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시의회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시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퍼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현재 식당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15에서 30%의 수수료를 10% 이하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 배달 서비스 라이선스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개 이상의 식당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적용됩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던 뉴욕 시내 식당들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4시경 79가에서 7살 여아가 개의 얼굴을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 1달러를 주려고 다가서자 옆에 있던 개에게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명의 도움으로 소녀와 개를 떼어낼 수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경찰이 바로 병원으로 소녀와 엄마를 이송했습니다. 소녀는 얼굴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개는 현재 광견병에 걸렸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2명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의 애틀랜타시리 카지노 근처에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현재 일대일 신문을 통해 집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 30분쯤 위스콘신 밀워키 맥주 양조장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51세 남성은 해고 소식을 들은 후 집에서 총을 가지고 와 동료 신분증을 훔쳐 건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살해한 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신종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한인사회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순회 영사 업무와 필라델피아의 순회 영사 업무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시 내달 1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3.1절 기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도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3.1절 기념 이벤트와 기념식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높이면서 미국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인천에서 미니애폴리스 노선 운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중단합니다. 인천과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시애틀 간 항공편 운항도 주 5회로 축소합니다. 델타항공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행하는 여객기 편수는 일주일 28편에서 15편으로 줄어듭니다. 하와이안 항공도 인천에서 호놀룰루 직항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해외 여행지로 인기를 끌던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한국 여행사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여행사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90%까지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망한 뉴욕시 거주 남성의 사인이 전자담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소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비만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자담배가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쳐 입원한 지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전자담배 관련 질환으로 고등학생이 사망한 데 이어 뉴욕시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9분이었는데 보로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16분, 퀸즈가 17분, 브루클린과 맨해튼이 각각 21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지출 비용으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23달러로 가장 낮았고 브롱스 60달러, 퀸즈 67달러, 브루클린 72달러, 맨해튼 248달러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민주당에서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이 30%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유리한데 민주당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실전에 돌입하니까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선두를 이제 달리고 이번에 네바다 코커스에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는데 아마 이게 3월 3일 날 이 전체 이 선거인단이 30% 걸려 있는 슈퍼 투즈데이에서도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샌더스 의원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의 당 주류가 당황하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걸었던 희망을 지금 이 블룸버그 이 전 뉴욕 시장한테 지금 걸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지난 4년 전에 공화당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만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샌더스만 안 되면 된다라고 민주당 주류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전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의 유권자들은 오히려 당 주류하고는 전혀 반대에 있는 샌더스 상원의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공화당의 데자뷰를 4년 만에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당선이 되는 게 한인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수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일 나름대로의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인 학생들이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학자금으로 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지 않겠나. 이랬을 때 아마 한인들 중에서 젊은 층들은 상당수가 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다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그 전 시장을 지냈던 우리 블룸버그 시장에 대한 호감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뚜껑이 열리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버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셔서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20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